왜 어떤 사람은 뭘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맨날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나도 그랬거든. 뭔가 새로 시작할 땐 되게 열정적이야. 계획표 만들고 앱 깔고 노트 새로 사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 먼지 쌓여있지. 그러면서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또 자책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진짜 지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의지방약이나 게으름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각자한테는 꾸준함을 망치는 나만의 패턴이 있었던 거지. 그걸 모르고 무작정 버티려고만 하니까 매번 실패한 거야. 오늘은 그 패턴들을 하나씩 파헤쳐볼까 해. 분명 여기서 본인 모습을 발견할 거야. 첫 번째 패턴, 과몰입 후 번아웃형. 이거 진짜 많아. 뭔가 새로 시작하면 미친듯이 몰입하는 타입.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첫 3일은 4시간씩 해. 운동도 그래. 처음엔 매일 1시간씩 빡세게 하다가 일주일 뒤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지. 왜 그럴까? 이 패턴의 핵심은 완벽주의야. 처음부터 100%를 쏟아붓는 거지. 근데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잖아. 계속 풀 스로틀로 달리면 어느 순간 뚝 끊겨. 그리고 그 피로가 누적되면서 동기 자체가 증발해버려. 생각해봐.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듯이 출발하면 어떻게 돼? 중간에 쓰러지지. 꾸준함은 속도가 아니라 패턴이거든.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 속도를 늦추는 거야. 60% 정도만 투자해. 이 정도면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은 수준으로 강도를 낮추는 거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매일 하는 걸 목표로 삼아봐. 그리고 루틴을 쪼개는 것도 좋아. 1시간 공부가 부담스러우면 10분짜리 시작 루틴만 만들어. 책상에 앉아서 책 펴는 것까지만. 그것만 매일 하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신기하게 도 일단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회복 루틴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거야. 운동하는 날 사이사이에 휴식일을 넣듯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계획에 넣어야 해. 이게 빈둥거림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처음 3일 동안 자기가 얼마나 피로한지 기록해봐. 숫자로 매겨보는 거지. 10점 만점에 몇 점? 만약 피로도가 7점 이상 올라가면 그건 경고 신호야. 강도를 줄여야 할 때라는 거지. 두 번째 패턴, 감정 의존형. 기분 좋을 땐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으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날엔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이불 속에서 핸드폰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지. 왜 이럴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기분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기분은 매일 바뀌잖아. 날씨처럼.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 당연히 꾸준할 수가 없어.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매번 취소하면 친구 없어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감정 떠올리기 훈련이야. 뭔가 하기 싫을 때 10초만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를 떠올려보는 거야. 목표를 다시 환기하는 거지. 건강해지고 싶어서였나? 시험 붙고 싶어서였나? 두 번째는 최소 실행 루틴을 만드는 거야. 기분이 어떻든 무조건 이것만은 한다는 최소한의 행동. 예를 들면 운동화 신기, 책상에 앉기, 펜 꺼내기. 이 정도는 기분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감정별로 실행 성공률을 기록해봐. 기분 좋을 때 실행률, 기분 안 좋을 때 실행률. 이걸 한 달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 아, 나는 기분에 따라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돼. 세 번째 패턴, 결과 집착형. 이건 진짜 흔한 패턴이야.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포기하는 타입. 일주일 운동했는데 살이 안 빠지면 그만둬. 한 달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의욕 뚝 떨어지지. 왜 그럴까? 외부 인정에 동기가 묶여있기 때문이야. 결과가 나와야 누가 인정해줘야 계속할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근데 결과는 늦게 나타나잖아. 특히 진짜 의미 있는 결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 생각해봐. 나무를 심었어. 매일 물 주고 돌봐.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열매가 안 열린다고 포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무는 원래 몇 년 뒤에 열매를 맺거든. 이 패턴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정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한 줄 실행 일지를 써보는 게 좋아. 오늘 30분 공부했다. 오늘 10분 운동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진행률을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돼. 달력에 실행한 날을 색칠하거나 체크 표시를 하는 거지. 연속으로 색칠된 칸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 자체로 보상이 되거든.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질문을 해봐.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결과를 못 얻었어도 과정에서 배운 게 분명히 있어. 그걸 기록하는 거야. 이게 내적 보상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야.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자기 실행력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야. 전문가 관점에서 체크받으면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지. 네 번째 패턴 상실형.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야. 잘하다가 한번 끊기면 그냥 끝이야.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주말에 늦잠 자고 나면 다시 못 일어나. 그리고는
나 또 실패했네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려. 왜 그럴까? 복구 루틴이 없기 때문이야. 중단을 곧 실패로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숨 쉴 때 들숨만 계속 쉬면 어떻게 돼? 죽어. 날숨도 쉬어야지. 꾸준함도 마찬가지야. 쉬는 것도 과정의 일부야.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복구 루틴이 절실해.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거야. 예를 들면 3일 복귀 원칙. 루틴이 끊긴 지 3일 이내에는 무조건 다시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끊김을 다르게 해석해봐. 실패가 아니라 호흡이라고. 마라톤 할 때도 급수대에서 물 마시고 가잖아. 그게 포기가 아니듯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도 전략이야. 다시 시작한 횟수를 카운트해봐. 이게 진짜 중요해. 10번 끊겼는데 9번 다시 시작했다면 복귀율 90%야. 이건 대단한 거야. 숫자로 보면 내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5번째 패턴, 외부 자극 과잉형. 이건 현대인의 고질병이야. 뭔가 하려고 앉았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려. 유튜브 하나 보다가 2개, 3개. 1시간이 훅 가. 그러고 나면 정작 해야 할 일은 손도 못 대. 왜 이럴까? 뇌의 보상회로가 과민해진 거야. 새로운 정보, 재밌는 영상,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된 거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해. 뇌가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거든. 생각해봐. 단 음식만 먹다가 담백한 음식 먹으면 맛없게 느껴지잖아. 그것처럼 우리 뇌도 자극에 길들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 단식이 필요해. 실행하는 시간대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핸드폰 꺼두고 노트북 와이파이 끄고 자극을 원천 차단하는 거지. 그리고 핵심 루틴 3개만 고정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또 산만해져. 딱 3가지만. 아침에 물 마시기, 10분 독서, 30분 운동. 이것만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거야. SNS 보는 시간이랑 실행하는 시간을 비교해봐. 하루에 SNS 2시간, 실행 30분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확실해. 시각화하면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든. 6번째 패턴, 자기 비난형. 이거 진짜 안타까운 패턴이야. 뭔가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되게 심하게 몰아붙여.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지. 왜 그럴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본능 때문이야. 이상하게 들리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노력 안 해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가 되잖아. 그게 덜 아프거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반복되면 진짜 자존감이 떨어져.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다 보면 나중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굳어지거든. 이 패턴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인식을 리프레이밍하는 거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로 바꾸는 거지. 실행일지에 감정 메모를 포함시켜봐.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친구처럼 말해줘.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타인 비교는 절대 금물이야.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니까. 비교할 거면 어제의 나랑 비교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7번째 패턴, 완벽 루틴 집착형. 이것도 함정이야. 완벽한 계획을 세워. 아침 6시 이상 6시 30분 운동, 7시 샤워, 7시 30분 아침 식사. 분 단위로 딱딱 맞춰. 근데 하루라도 이 계획이 틀어지면 전체를 포기해버려. 왜 그럴까? 통제 욕구가 과잉인 거야.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근데 인생은 변수투성이잖아.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 레고 블록 쌓다가 하나 삐뚤어졌다고 전체를 부숴버리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 그냥 그 부분만 다시 맞추면 되는데.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불완전한 루틴을 허용하는 선언이 필요해. 계획 80% 달성도 오케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둬. 매일 보는 곳에 루틴을 유연하게 만들어. 운동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으로 줄여. 시간대가 안 맞으면 다른 시간으로 옮겨.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거야. 완벽함보다 지속이 우선이거든. 복귀율을 측정해봐. 계획대로 안 됐어도 다시 시작했다면 그게 성공이야. 완벽한 루틴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불완전한 루틴을 한 달에 20번 하는 게 훨씬 나아. 8번째 패턴, 타의존형 꾸준함. 마지막 패턴이야.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면 공부하고 PT 등록하면 운동하고. 근데 그게 끝나면 다시 안 하게 돼. 혼자서는 못하는 거지. 왜 그럴까? 외적 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이야. 누가 봐주고 누가 체크해줘야 움직이는 거지. 자기 추동력이 없는 거야. 근데 평생 누군가가 옆에서 관리해줄 순 없잖아.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내적 보상을 강화해야 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꾸는 거야. 왜 이걸 하는지 의미를 기록해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간 자기 피드백 루틴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는 시간. 이번 주 잘한 점, 부족한 점, 다음 주 목표.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야. 명분 중심으로 실행을 전환해봐.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동기의 주체를 바꾸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8가지 패턴을 봤어. 혹시 본인 모습이 보였나? 중요한 건 이거야. 이 패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진 습관일 뿐이지. 습관은 바꿀 수 있어. 단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버티려고만 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아. 근데 패턴을 알고 나면 전략을 짤 수 있어. 내 약점을 보완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지. 과몰입형이라면 속도를 늦춰야 하고, 감정 의존형이라면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야 하고, 결과 집착형이라면 과정에 집중해야 하고, 패턴 상실형이라면 복구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외부 자극 과잉형이라면 정보를 차단해야 하고, 자기 비난형이라면 자기 대화를 바꿔야 하고, 완벽 루틴 집착형이라면 불완전함을 허용해야 하고, 타의존형이라면 내적 동기를 키워야 해. 각자한테 필요한 게 다른 거야. 그래서 남이 성공한 방법이 나한테 안 통할 수도 있어. 내 패턴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 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걸 혼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거든. 그럴 땐 실행력 전문가, 생동대장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자기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일도 똑같이 살 거야? 아니면 오늘부터 바꿔볼 거야? 선택은 여러분 몫이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꾸준함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응원할게.